다들 잘 지냈나?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뭐 잡아먹으러 왔어? 그 인간이 돌아온다고? 진짜로? 탕비실이 술렁거렸다. 여직원들은 질색하며 팔을 문질렀다. 10년 전 여직원들의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며 오늘 저녁에 뭐해? 라고 끈적한 문자를 보내던 그 악몽. 업체 뒷돈을 받아 챙기다 걸려 잘릴 뻔했으나 넘버 3 김 전무의 비호 아래 베트남 공장으로 유배 갔던 영업부장 전민우. 그가 10년 만에 본사 영업 총괄 부장으로 금위환향했다. 오철수 과장은 폭도 끝에서 걸어오는 전 부장을 보았다. 10년 전의 촌스러움은 사라지고 번들거리는 맞춤 정장에 뱀처럼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반가움이 아니라 도살장을 보러 온 주인의 웃음이었다. 다들 잘 지냈나?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뭐 잡아먹으러 왔어? 전 부장의 첫 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철수는 직감했다. 평화롭던 19년 직장 생활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음을. 전 부장의 복귀 선물은 공포였다. 그는 오자마자 지난 10년간 이 조직은 비만 환자처럼 나태해졌다고 일갈하며 칼을 빼들었다. 첫 번째 타깃은 차량이었다. 오 과장, 자네 차 키 내놔. 멀쩡한 차 놔두고 왜 렌트를 써? 앞으로 영업팀 전원 공용 차량 이용하고 기존 리스 차량은 전부 반납해. 등급 낮춰서 중고 렌트로 돌려. 오철수가 5년을 타고 다니며 내 집처럼 관리했던 영업용 차량이 하루아침에 낡은 중고 경차로 바뀌었다. 이 모습을 들었던 거래처 사장은 나와 함께하는 미팅 자리에서 나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 과장, 회사 망해가네 마음 고생 좀 하겠어. 라며 비웃듯이 비꼬며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편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노골적인 무시자 길들이기였다. 두 번째 타깃은 발이었다. 무슨 외근이 하루 종일이야. 앞으로 외근 나갈 때 사유서, 미팅 녹취록 제출해. 쓸데없이 기름값 낭비하지 말고 웬만하면 전화로 떼요. 영업맨의 손발이 묶였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다. 전 부장의 뒤에는 김 전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었으니까. 가장 무서운 건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귀였다. 나와 소개기까지 모두 나누는 회사 절친 우 차장이 담배를 피면서 나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입 조심하라면서 이 얘기를 해주었다. 야, 오 과장 어제 회식 때 전 부장 뒷담한 거. 오늘 아침에 전 부장이 다 알고 있더라. 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냥 회식 때 누구나 다 하는 윗사람의 뒷담은 직장인들에겐 지금의 힘든 회사 생활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터주는 담비 같은 시간인데 이 사실을 전 부장이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름 끼쳤고 놀라웠다. 과연 누가 말했을까? 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나 이상하고 찜찜했다. 이후에 회사에 소름 끼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전 부장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김 전무 라인을 타고 내려온 낙하산 인사들과 승진의 목마른 기회주의자들을 포섭하여 사내 곳곳에 CCTV를 심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오철수는 커피를 마시면서도 입을 다물며 주변의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내 옆에 앉아 웃고 있는 박 대리가 친하게 지내던 최 과장이 스파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의심은 사무실의 연대를 무너뜨렸다. 직원들은 서로를 감시했고 전 부장의 메일함에는 매일 밤 충성 맹세를 가장한 고자질 메일이 쌓여갔다. 오철수는 몰랐다. 자신이 무심코 뱉은 요즘 숨 막혀서 일 못하겠네라는 한숨조차 전 부장의 엑셀 파일 비고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갑작스레 전 부장이 회의 소집을 하였다. 모두에게 전달한 말은 오늘부터 개인 면담 시작합니다. 첫 타자는 오철수 과장. 들어오지? 오철수 과장. 갑작스런 면담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전 부장은 회의실 블라인드를 내려 어둡게 만들었다. 전 부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인사 발령 기한서 자재관리팀. 난 인사 발령 기한서를 보고 너무나 놀랐다. 말이 좋아 관리팀이지. 외곽 창고에서 재고 숫자나 세는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오 과장, 자네 영업팀에서 19년 했지. 이제 좀 쉴 때도 됐잖아. 자재팀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자네 같은 베테랑이 가서 기강 좀 잡아야지. 부장님, 저는 영업만 19년 했습니다. 자재 쪽은 아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타 부서 발령이라니요. 오철수의 항변에 전 부장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속삭였다. 욕망과 탐욕이 뒤섞인 눈이었다. 오 과장아, 형이 딱 까놓고 말할게. 내가 이번엔 내 이름으로 실적 내고 김 전무님 밀어드리고 내년에 이사 달아야 해. 그러려면 내 사람이 좀 필요해. 내가 가서 자리 좀 비워주라. 내가 너 아껴서 기회 주는 거야. 눈 딱 감고 1년만 갔다 와. 내가 이사 되면 너 다시 불러서 챙겨준다니. 형이 살생부에서 빼줄 게 어떠냐.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19년의 헌신을 자신의 승진 재물로 바치라는 악마의 거래였다. 오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여기서 제 몫을 하겠습니다. 전 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오 과장. 뻣뻣하네. 기회를 줘도 못 받아 먹으면 뭐 할 수 없지. 면담이 끝나고 다리가 풀려 옥상으로 올라갔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동기 우 차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오철수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야, 미쳤어? 전 부장 제안 거절했어. 자재팀 가라는데 어떻게 가냐? 내가 거기서 뭘 한다고? 우 차장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야, 이 멍청아. 전 부장이 너 살생부 3번이라고 했다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1번, 2번은 이미 지난주에 알아서 나갔어. 버티면 되잖아. 내가 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철수야, 내 말 잘 들어. 자재팀 가면 넌 끝이야.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자재 이름 하나까지도 신입들한테 물어봐야 해. 너보다 10살 어린 대리한테 과장님 이것도 몰라요? 소리 들으면서 조인트 까일 자신 있어? 그렇게 6개월만 지나봐. 넌 그냥 무능한 고문관 되는 거야. 실적, 성과, 개뿔이나 자연스럽게 도태돼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드는 게 걔들 시나리오라고. 우 차장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팩트였다. 전 부장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 그럼 어떡해? 그냥 당해? 노조 찾아가. 위원장한테 매달려. 걔가 예전엔 우리 편이었잖아. 가서 읍소라도 해봐.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난 다음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노조위원장은 오철수의 입사 선배이자 과거 부당 해고, 투쟁 때 머리띠를 메고 앞장섰던 정의의 사도였다. 오철수는 그를 믿었다. 위원장님, 전 부장이 부당 전보를. 사정을 다 들은 위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에 그 뜨거웠던 눈빛이 아니었다. 탁한 동태 눈깔. 귀찮음이 역력했다. 오 과장. 회사가 어렵잖아. 경영권이라는 게 참. 우리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그리고 자재팀도 우리 회사야. 가서 열심히 하면 또 기회가 오겠지.
전 부장이랑 척져서 좋을 게 뭐 있어. 좋게 좋게 가자고. 오철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동조였다. 망연자실하게 사무실을 나오던 오철수의 눈에 주차장에 세워진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들어왔다. 위원장의 차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낡은 국산차를 타던 그가 독일제 최고급 세단으로 바꿨다는 소문이 그럴 리가 했는데 설마. 그 순간 전 부장의 김 전무님 밀어드리고라는 말이 스쳐 지나갔다. 김 전무 전 부장 그리고 노조위원장. 그들은 이미 한 배를 탄 커넥션이었다. 오철수가 잡으려 했던 동아줄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줄이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오철수의 자리는 낯설게 느껴졌다. 컴퓨터 모니터 너머로 전 부장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오철수를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내가 가봤자 벼룩이지라고 말하는 듯 했다. 믿었던 회사는 감옥이 되었고 동료는 감시자가 되었으며 최후의 보루였던 노조마저 적의 편에 섰다. 19년. 그 긴 세월이 고작 이따위 권력 노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오 과장, 자네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근무지 이탈했더군. 전 부장이 엑셀 파일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오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14일 오후 2시. 딸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갔던 날이었다. 너무 급해서 보고를 깜빡하고 뛰어갔다가 1시간 만에 폭기에서 밤샘 야근으로 업무를 메꿨던 날. 그건 딸아이가 응급실에 가서 급하게 증빙 서류 제출했나? 사유서 썼어? 안 썼지? 무단 근무지 이탈이네. 징계 사유야. 오철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자신이 응급실에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회사에 딱 한 명뿐이었다. 구매팀 이 과장. 입사 때부터 오철수가 사수로서 밥 사 먹이고 실수하면 대신 심할서 써주며 키운 친동생 같은 녀석. 그날도 탕비실에서 마주친 이 과장에게만 형, 빨리 갔다 와요. 부장님 찾으면 내가 화장실 갔다고 둘러댈게라는 말을 듣고 뛰어나갔었다. 그날 오후 오철수는 옥상에서 통화하는 이 과장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네, 부장님. 확실합니다. 14일 오후 2시요. 그리고 작년에 A거래처 접대비 영수증 처리 늦은 것도. 네, 제가 다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아, 이번 인사 고가.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오철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전 부장의 압박보다 노조의 외면보다 더 큰 고통이 심장을 후벼 팠다. 19년의 우정이 형제 같았던 믿음이 고작 과장 승진이라는 미끼와 맞바꿔졌다. 배신자가 내부의 정보를 팔아넘기자 전 부장의 공격은 살인에 가까워졌다. 며칠 후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서가 날아왔다. 등기 우편을 뜯는 오철수의 손이 떨렸다. 첨부된 A사 용지에는 그의 19년 직장 생활 중 일어난 인간적이고 불가피했던 모든 순간이 중범죄로 기록되어 있었다. 오철수 씨, 당신은 회사의 암적인 존재야. 규정도 원칙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회사를 다녔더군. 징계 사유서. 차량 관리 규정 위반 및 은폐 2년 전 급한 거래처 미팅 중 주차하다 벽에 긁힘. 회사 보험료 할증될까 봐 개인 사비 15만 원 들여 수리했으나 사고 미보고 및 자의적 차량 훼손 은폐로 기재됨. 회계 부정 및 증빙 누락 지방 외근 시 거래처 직원과 먹은 국밥값과 톨게이트 영수증 분실. 금액이 소액이라 청구 안 하고 내 돈으로 냈음에도 지출 내역 불투명 및 횡령 의심으로 둔갑. 근무지 무단 이탈 퇴근 시간 6시가 넘어 업무를 마쳤으나 상급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구두복 없이 퇴근한 건수 12회. 전산 로그 기록 대조. 지시불이행 및 조직 융화 저해 지난달 일요일 전원 출근 지시에 사촌 동생 결혼식 참석차 불참한 건. 남들 다 나오는데 혼자 빠졌다며 이기주의 및 명령 불복종으로 명시. 업무 능력 현저한 부족 지난 1년간 작성한 수백 건의 보고서 중 단순한 숫자, 오타나 오기재 5건을 찾아내어 반복적이고 치명적인 업무 과실로 부풀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납품 단가를 후려치려는 악덕 거래처 사장과 언쟁을 벌이다 목소리가 커진 것을 두고 고객 응대 태도 불량 및 회사 이미지 실추로 고발. 사내 질서 문란팀 회의 중 불합리한 지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며 언성을 높인 것을 상급자에 대한 하극상 및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매도. 이게 다 징계 사유입니까? 차 수리비 제 돈으로 낸 게 은폐입니까? 오철수가 피를 토하듯 항변했지만 전 부장은 차갑게 대꾸했다. 규정은 규정이야. 오 과장, 자네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 19년 동안 회사를 구멍가게처럼 다녔구만.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말 너무나 억울했다.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직면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막아내야 할지 마음엔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먹구름은 얼마 안 돼 내 머리 위에 서 있었다. D-데이가 잡혔다. 다음 주 금요일 징계위원회. 오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소주잔을 기울였다.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았다. 그때 오철수의 눈에 책장 구석에 꽂힌 낡은 다이어리들이 들어왔다. 입사 1년 차부터 지금까지 오철수는 습관처럼 매일의 업무를 기록해왔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심지어 상사가 시킨 부당한 지시까지 꼼꼼히 적어둔 19건의 업무일지. 그리고 USB 하나. 10년 전 전민우가 부장 시절 저질렀던 비리 증거를 우연히 백업해 두었던, 설마 쓸 일이 있겠어 하고 묻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 오철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펼쳤다. 이 과장이 넘긴 것이 편집된 거짓이라면 오철수가 가진 것은 날것의 진실이었다. 그들은 오철수의 절차 위반을 공격했지만 오철수는 그들의 범죄를 조준했다. 그래, 갈 때 가더라도 혼자는 안 간다. 오철수는 징계위원회에서 낭독할 최후의 변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전민우와 김전무 그리고 썩어 빠진 조직을 향한 고발장이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다. 상석에는 김전무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앉아 있었다. 전 부장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오철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예고에 없던 대표이사 사장이 참관을 위해 들어왔다. 김 전무와 전 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작합시다. 피징계자 오철수 과장. 본인의 혐의를 인정합니까? 오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차량 수리비 제 돈으로 낸 것, 영수증 잃어버려 청구 안 한 것. 네, 규정 위반이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오철수는 고개를 들어 전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제 돈으로 15만 원 내며 회사 차 고치던 그 시간에 전민우 부장님은 뭘 하셨습니까? 지난달 외국 바이오 기업 바이오 접대하신 날 기억하십니까? 전 부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헛소리야? 오철수는 영수증 4본과 녹취록을 꺼내 들었다. 강남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엔 분실 사유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해 현금으로 돌려받으셨죠. 제가 확인해보니 실제 술값은 150만 원인데 제출한 영수증은 450만 원이더군요. 웨이터와 짜고 가라 영수증을 끊어 3배나 부풀려
차액 300만 원을 챙기셨습니까? 이 자식이 미쳤나? 전 부장이 벌떡 일어났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주 거래처 임원 접대 200만 원. 그날 오신 분들, 부장님 고등학교 동창들이던데요. 친구분이 SNS에 올린 전민우 부장이 법카로 쏜다. 사진 여기 있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사실이야. 전 부장. 하지만 오철수의 화살은 김 전무를 향했다. 김 전무님, 놀라는 척하지 마십시오. 10년 전 부장이 해고되지 않고 베트남으로 귀향 갔던 진짜 이유 기억나십니까? XX 횟집 1호실. 김 전무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때 전 부장이 무릎 꿇고 빌었죠. 전무님, 협력사 단가 후려쳐서 차명 계좌에 모아둔 1억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저 베트남 보내주시면 죽은 듯이 있다가 돌아와서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증거 있어? 김 전무가 악을 썼다. 오철수는 빔 프로젝터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10년 전 부장이 김 전무에게 사과 상자를 건네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방문 틈으로 찍힌 영상이었다.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당시 그 횟집 알바생, 바로 제 처제입니다. 형분의 회사 임원들이라 신기해서 보다가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몰래 찍어뒀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사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사장님, 오해입니다. 조작입니다. 김 전무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 자네가 사과박스 받고 좋아하는 표정, 아주 명연기더구먼. 사장의 일갈에 김 전무는 주저앉았다. 그때 노조위원장이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위원장님 어디 가십니까? 오철수가 그를 불러 세웠다. 화면에는 노조위원장이 타던 독일 세단의 리스 계약서가 떴다. 계약자는 김 전무의 처남회사.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분이 사측 임원에게 차를 상납받고 구조조정과 부당 징계에 눈 감으셨습니까? 전 부장이 제게 누명을 씌울 때 좋게 가자던 그 좋게가 차 바꾸는 것이었습니까? 노조위원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사장은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감사팀 소집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연락해서 셋 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해. 전 부장, 내가 다 꾸민 일이잖아. 뭐라고요? 전무님이 시켰잖아요. 방금 전까지 형님 동생 하던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는 아기 지옥이 되어 끌려나갔다. 배신자 이 과장은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김 전무 라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오철수는 사장실로 불려갔다. 오 부장, 자네가 큰일 했어. 특별 승진과 함께 원하는 부서로 발령 내주겠네. 하지만 오철수는 정중히 사직서를 올렸다. 사장님, 제 19년은 치열했고 마지막은 제 손으로 바로 잡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떠나려 합니다. 짐을 싸서 로비로 나오는 길, 오철수는 멈춰 서서 회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조직은 썩은 물이 고이면 바른말 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한다. 그것은 바른말 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그 조직이 그 사람의 올곧음을 감당할 그릇이 못되었던 것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악인들의 연대는 모래성처럼 언제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던 그들의 모습이 그 증거였다. 형님, 정문 앞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우 차장과 후배들이 나와 있었다. 오철수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30cm 작은 상자. 짐은 비워졌지만
가슴속은 단단한 자존감으로 꽉 차 있었다. 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오철수의 발걸음이 당당하게 뻗어나갔다. 사필 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